안녕하세요. KNS에서 대왕중 3학년 내신을 맡고 있는 담당 강사 현소연입니다. 오늘 이번 2026년 1학기 중간고사 대왕중 수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대왕중을 제가 이제 맡았었고, 그게 이제 작년이랑 올해 기조가 조금 다릅니다. 근데 다름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작년 수강생 중에 이제 100점 받은 학생이 후기를 좀 갖고 왔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내신을 듣는 거는 적중률이 어느 정도나 좋으냐가 기준이 될 텐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얘기를 하고 있죠. 이번에 적중률이 좀 좋지 않았냐 라는 말에 완전히요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시험 상황이 바뀐다 하더라도 대왕중의 내신 스타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중률은 정확하게 꿰뚫어서 지도를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1학기 중간고사가 작년에는 어떠했는지를 잠깐 보게 되면, 작년에는 올해랑 달랐던 게 뭐였냐면 프린트가 부가적으로 나온 게 되게 좀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휘 프린트가 원서 교재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방대한 양의 프린트가 좀 들어갔었고, 아마 올해 기조로 봤을 땐 어법 프린트가 그 반동으로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작년의 특이사항은 교과서가 한 개과만 들어갔었고 어휘 프린트가 굉장히 방대했었다. 근데 특이한 점은 대왕중학교 선생님이, 그때 당시 지도를 해주셨던 선생님께서는 어법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법에 대한 출제들을 어휘 프린트에 있는 예문에서도 출제를 하시고, 그리고 리슨 앤 스피크, 의사소통에서도 많이 하셨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왕중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어법에 대한 점검과 명확한 이해도가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항수는 객관식 28문제에 주관식 2문항, 그 전년도에는 32문항이 나왔었는데 2문항 정도가 줄어들긴 했었다. 세부 사항을 잠깐 보게 되면 프린트에서 출제되는 어휘와 문법의 압박이 좀 컸다 라는 부분, 교과서 핵심 문법은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준비가 미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로 그냥 나는 이번에도 뭐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안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같은 맥락으로 교과서에서의 변수는 의사소통에서 문법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의사소통도 그냥 암기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핵심 어법들이 뭐가 있는지를 수능 혹은 탭스 수준까지도 조금 폭넓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술은 총 2문항으로 각 4점씩 부여가 됐지만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변별 문항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교과서 핵심 문법이 아닌 프린트 어휘에 나와 있는 예문에서 서술이 나왔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더 높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법은 중학교 3학년 어린이들이 생각을 하실 때 되게 좀 난이도가 높다라고 보여지는 어법상 옳은 문장 모두 고르시오, 요것이 출제가 됐고요. 뭐 문법이라고 얘기를 하든 어법이라고 얘기를 하든 사실상 같은 것을 의미하지만 어법이라는 이 워딩을 정확하게 학교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변화 없이 그냥 갖고 온 거고요. 조금 개념상으로 뭐 구분을 짓는다라고 하면 사실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 문법이 맞고요. 거기에서 조금 해석을 기반으로 좀 구분해 줘야 되는 것까지 들어가는 게 어법이라고 좀 더 폭넓게 쓰이는 어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휘라는 거는 이제 어휘상 문제가 출제가 이제 꾸준히 되고 있었고요. 유의어와 반의어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응되는 개념을 정립하고 가시는 게 중요했었습니다. 독해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내용 기반으로 속담 문제가 나와서 속담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 이 추론 능력이 조금 필요하고요. 핵심 내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고, 그리고 각각의 속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매칭시키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리뷰 테스트와 모의고사에서도 계속적으로 점검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뚫어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프린트 양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아무래도 시간적인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30기에 달하는 문제니까요. 그리고 다양한 문법에 대한 정확한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 근거가 이씨 풀어야 이게 정확하게 왜 틀리고 왜 맞는지를 풀어낼 수가 있겠죠. 시험 범위 전반에 대해서 어휘와 서술, 어법이 총체적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나 본문 암기했어, 본문 내용 알아, 이건 기본이고요. 거기에서 부가적으로 그러면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추론을 했을 때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속담과 맞닿아 있는가? 이런 것들도 좀 챙겨보시는 건 당연히 또 같이 들어가야겠습니다. 암기가 아니라 어법에 기반한 서술 집중 훈련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다각적인 변형 문제, 뭐 독해로 더 까다롭게 나올 수도 있고 서술로도 나올 수 있고 어휘나 어법으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그냥 이것만 집중해서 보자가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이 텍스트 하나를 읽는 거에 있어서
모든 걸 탈탈 털어서 정리를 하는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내신형 모의고사 실시로 실전 감각, 우리가 요 정도 시간 세팅, 45분 세팅을 해놓고 서론 문제를 풀어본다. 그 안에 서술 가장 어렵게 나올 만한 것들로 우선 엄선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아이들이 순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서술은 리뷰 테스트에서 서서히 노출을 시킬 겁니다.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수업 플로우는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월금과 화목은 5시에서 5시 30분에 저희가 리뷰 테스트와 각종 테스트들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30분을 조금 초과하는 경우들이 생겨날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5시에 딱 맞춰서 들어오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고 하다 보면 그 친구들에 대한 정확한 또 그 점검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5분에서 10분가량은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월금은 7시 30분에서 8시고요. 일요일 수업은 9시에서 30분. 이렇게 숙제 검사와 리뷰 테스트, 복화 테스트가 전반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만약에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별도로 등원을 하거나 아니면 뒤로 남아서 정리하는 시간이 당연히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원래 저희가 마감하려고 하는 시간보다는 개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본 수업은 이제 그 월금 화목 주중반은 이제 7시까지 진행이 되고 월금반은 9시 30분까지 그리고 일요일은 12시 반까지 진행이 된다고는 했으나 앞쪽에 딜레이가 생기면 뒤쪽으로도 조금씩은 더 늘어날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후관리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7시에서 7시 반 사실 주중반은 이게 거의 칼같이 지켜질 수밖에 없는 구조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그 뒤로 아이들이 학원 스케줄이 있거나 저도 수업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명확하게 조금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월금반도 이제 10시가 넘으면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끝내줘야 되는 시간이라서 아마 아이들 정리하고 퇴실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9시 55분부터는 퇴실 조치가 진행이 될 거고 월금 같은 경우에 이 시간을 넘어가서 남지 못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앞쪽 시간에 조금 일찍 오든지 아니면 일요일이나 토요일로 추가 등원이 생겨날 수 있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1시에 정확하게 끝내줘야 아이들이 그 뒤에 2시에 뭐 이제 점심 먹고 또 다른 수업을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도 이제 지킬 거고 만약에 일요일 반 친구가 월금이나 화목이나 어느 날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요 앞쪽 시간으로 제가 좀 불러가지고 기타 점검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날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본문 영작 시험을 일단은 볼 거예요. 물론 암기로 다 되는 학교는 아니긴 하지만 이 암기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부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어휘 문제인지 어법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미리 파악을 해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영작 시험, 본문 암기 시험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학교 어휘 프린트는 이제 제가 미리 입수를 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학교에서 이미 프린트가 나온 상황이라고 하면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숙제 및 시험 미통과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랑 시간 정해서 부가적으로 관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방식은 일단 아이들의 학습 습관을 좀 많이 교정을 할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내신이긴 하지만 고등학교 직전 단계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거 암기한 내용이랑 달라서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은 개념 정립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당일 해결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마다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스케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수업 후에 학습 결과를 어머님들께 드릴 거고요. 조금 특이사항이기 때문에 유선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늦더라도 연락을 드리거나 너무 시간이 늦어지면 문자로라도 미리 말씀을 드려서 그 다음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모의고사는 저희가 지금 예정으로는 3번 회차를 보려고는 하는데 이게 아이들마다 상황이 조금 더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3번이 기본 원칙으로 지금은 잡고 있고요. 모의고사 보고 나서 점수상으로 특이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아이들과 먼저 상담한 다음에 유선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교재인데요. 저희가 KNS 자체적으로 나가는 이제 교재가 있고 요거는 거의 뭐 워크북이나 아니면은 아이들 기본적인 문제 위주로 나가는 공통교재고요. 대왕중 자체만으로 이건 제가 작년 걸 따왔기 때문에 부교재, 요건 100% 제가 다 만들어서 나갔던 교재인데요. 이렇게 학교별로 특이사항이 정립되어 있는 개념 정리, 그리고 강의 노트, 그 다음에 워크북, 변형 문제가 주차별로 아이들한테 배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었던 모의고사고요. 실제 저희가 1학기 중간고사 대비용으로 봤었던 대왕 중학교만을 위한 대왕 중학교 스타일의 모의고사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전년도의 스타일대로 저희가 고수를 하고 있어서 약간 올해도
변형이 생길 수는 있지만 올해 거를 저희가 기준으로 삼았을 때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작년에 나왔었던 패턴을 그대로 살려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작년 패턴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아이들한테 제시하는 문제는 이렇게 별도의 교재나 아니면은 리뷰 테스트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대왕중학교 시간표 앞에서 뭐 살짝 언급은 드렸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월금이 1, 2부로 나눠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5시 수업을 1부, 7시 30분 수업을 2부로 조정을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총 7회차 플러스 직전 보강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화목 같은 경우에는 5시에서 7시 30분, 마찬가지로 7번 수업에 한 번의 직전 보강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아마 직전 보강은 작년과 동일하게 1, 2부로 나눠서 같은 날 진행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이들별로 뭐 과학이 겹친다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과목이 겹친다라고 하면 본인이 저희한테 신청을 해줘가지고 시간 조정해서 뭐 그 뒷수업을 듣든지 아니면 앞수업을 듣든지 그렇게 편의를 최대한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수업은 9시부터 1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일요일반 학생들도 어쨌든 직전 보강은 앞에 있는 주중 학생들과 동일한 날 저희가 1, 2부로 나눠놓은 수업 안에서 편한 시간에 등원을 해줘서 같이 진행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2026년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이제 궁금하신 점은 저희 데스크로 연락 주시면 개별 유설 연락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